나 그 전에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한 명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었단 말이야.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확통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졌어. 근데 이제 걔가 이제 안타깝게 재수를 하게 됐거든. 근데 재수할 때 이제 나랑 수업을 했는데 그때 하는 말이 이제 확통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선생님 저 확통을 안 하니까 머리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확통 문제 좀 그냥 풀게요. 경우의 수 문제 좀 진짜로 미친년 같지? 네. 맞아, 나도 동의해. 근데 그게 맞아. 그리고 나도 고3 때 경우의 수랑 기하 문제밖에 안 풀었어. 수투랑 미적분이 재미가 없었거든. 난 그때 노가다도 많이 했어. 진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매번 똑같이 풀리는 게 뭐가 재밌어? 매번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그려야 되나? 자 얘들아 이거는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보인고는 없지만 작년에 이제 보인고에서 이거 기반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전교에서 한 명도 맞추지 못했지. 진짜로 전교에 단 한 명도 못 맞췄어. 그러니까 뭐에서 뭘 빼야 되는데 그 뭐 구하는 것까지만 한 학생이 한 명. 다 틀렸어.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유치한 거고 너희 다 알고 있거든? 삼각형 어떻게 만들어? 점 3개를 이어서 만들거나 변 3개를 골라서 만들거나 되게 유치하지. 근데 이걸 못해서 애들이 틀렸어. 왜냐면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점 가지고 만드는데 어려움이 생겨. 그럼 뭐 가지고 만들면 돼? 선분 가지고 만들면 돼. 그 사고가 그 유연한 사고가 안 돼서야. 근데 이제 얘는 누구부터 시작하고 싶어? 얘는 당연히 선부터 시작하고 싶지. 거기서 실패가 없지. 그래서 그럼 선은 어떻게 선택해야 돼? 평행 두 개는 평행해도 되지. 안 되지. 그 어느 두 개도 평행하면 안 되지. 그럼 선 어떻게 골라? 밑변이 될 거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2개 고르면 되지. 이런 건 문제가 없지. 근데 문제가 바뀌지. 이 사각형을 반드시 포함하는 삼각형은? 선을 어떻게 고르면 돼? 이 4개의 선분, 바깥쪽에 있는 선분들을 고르면 되지. 그럼 밑변으로 가능한 애는 뭐가 있겠어? 당연히 얘네 둘보다 둘 모두랑 바깥쪽에 있어야 되니까 아래에 있는 거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됐어? 그 다음에 옆면은 왼쪽에서 하나, 둘,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오른쪽에서도 하나, 둘,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이렇게 만들면 돼. 됐어? 근데 이게 삼각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각형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방법 정도만 알고 있자고. 어차피 학교에서 쉬운 문제로 반드시 나올 거니까. 왜? 공짜 문제 맞추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얘들아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 전체 개수가 몇 개야? 그러니까 이런 총 개수를 좀 세고 시작을 해봐. 내가 나눠줄 건 몇 개야? 6개지. 근데 사람은 몇 명이야? 5명이지. 그럼 얘네한테 남김없이 나눠줘야 되면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누군가 하나가 몇 개를 받아? 근데 뭘 2개를 받는데?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이야. 그럼 뭘 2개를 받을 건데? 꽃을 2개를 받을 수도 있고 초콜릿을 2개를 받을 수도 있고 꽃을 하나를 받고 초콜릿을 하나를 받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달라. 꽃은 서로 다른 거고 초콜릿은 서로 같은 거야. 그러니까 꽃을 나눠줄 때는 순열도는 조합이 쓰일 거야. 근데 초콜릿 나눠줄 때는 그냥 나눠줄만 하면 끝이야. 누굴 구별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럼 일단은 5명 중에 1명을 꽃을 나눠줘야 돼. 그리고 애초에 여기 전체에서 5명 중에 1명은 미리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그치? 2개 받을 1명은 무조건 골라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얘한테 꽃을 2개를 주겠대. 그럼 꽃 몇 개 중에 몇 개 고르면 돼? 4개 중에 2개 고르면 되지. 그럼 꽃이 몇 개 남고 꽃 2개랑 초콜릿 2개가 남지. 그럼 얘네 이걸 몇 명한테 나눠줘야 돼 이제? 4명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42 누구를 나눠준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달라. 같은데 달라. 그러니까 봐봐. 꽃이 서로 다르잖아.
그럼 꽃을 나눠주고 나면 초콜릿은 그냥 남은 애들한테 던져주면 되잖아. 그러면 뭐야? 꽃 나눠줄 애 2명 고르는 경우의 수는 내가 꽃도 서로 다른 2개가 있어. 사람도 2개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네한테 서로 다른 꽃을 나눠줘야 돼.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4P. 4명 중에 2명 골라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그게 안 되면 일단은 꽃을바를 2명을 골라. 4C. 그 다음에 꽃을 이렇게 나눠주면 돼. 이것도 괜찮아. 오케이? 봐봐 다시. 일단 꽃 2개 받을 사람, 꽃을 받을 사람 2명만 고르면 되지. 그게 4C2야. 그리고 꽃이 2개가 서로 다르잖아. 그럼 얘네를 누구한테 나눠줄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펙토리얼. 근데 한 번에 해서 4P2라고 써도 된다고. 지금 우리는 CP 쓰는 거 연습하는 거니까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야. 그거 4팩 나누기 2팩은 불법이야.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거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습을 할 때가 있기는 하겠지. 교육과정이 아니어서 사실 내면 안 돼. 그래서 내시지. 다음 2번째 경우 초콜릿 2개. 초콜릿 2개는 뽑아 안 뽑아? 그냥 초콜릿 2개 있는 거야. 그럼 이미 벌써 나눠줬지 5C1로.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꽃 4개 나눠주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해? 4팩 끝. 꽃 서로 다른 거 4개 돼. 그럼 이제 나 5명 중에 한 명 골라놨어. 얘한테 이제 초콜릿은 하나 줬어 그냥. 근데 꽃은 줄 거 골라야 돼 안 골라야 돼? 골라야 되니까 4C 1. 이렇게 하면 남는 게 꽃 3개랑 꽃 3개랑 초콜릿 하나야. 이건 4개가 다 달라 안 달라? 다 다르지.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 하면 돼? 네. 그렇게 해서 이거 다 더한 다음에 51이랑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C, 팩토리얼, P 5개 있지. 경우도 무려 3개로나 나눠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하기 좋은 문제야. 엄청. 이거 공부하면서 머리가 아파야 돼. 이게 제일 힘든 문제고 이거를 정확하게 풀어낼 줄만 알면 다른 데 다 적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 좋은 문제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매번 내시겠지? 유치하게 그냥 너네 이것만 바꿔도 다른 문제처럼 들린다니까? 이거 지금 초콜릿이랑 꽃이지? 서로 다른 볼펜 4개와 연필 2자루 이것만 해도 너네는 아씨 이거 어떻게 풀지?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런다고. 진짜로. 안 그럴 것 같지? 심지어 이제 4개, 2개가 아니라 5개, 6개 이렇게만 늘어나도 너네 5개, 6개 5개, 3개 이렇게만 늘어나도 아 이거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요즘 같은 새끼들 그럴 거라고 내가. 11번. 얘들아 11번은 동그라미 의자랑 네모 의자가 있어. 어? 얘들아 일단은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2학년 여기에 그러니까 2학년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2학년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뭐야? 그러니까 2학년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 그럼 여기 사이에 일단 동그라미가 있다고 쳐봐.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그럼 봐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겠지.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 3학년부터 앉히기로 했지 우리는. 근데 어차피 여기에 3학년이 안 나, 1학년이 안 나. 같은 경우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 여기에 3학년이 앉던 1학년이 앉던 경우의 수가 어떨 것 같아? 그치? 그러면 곱해도 돼. 근데 이게 의심스러워. 그럼 따로 케이스 나눠서 해도 돼. 근데 이게 의심이 안 된다면 그냥 이 곱해놔도 괜찮아. 나 분명히 얘기했어. 의심스러우면 6가지 케이스로 나누면 돼. 됐어? 그럼 이제 내가 3학년을 여기 앉혔어. 3학년 여기 앉혔어. 그럼 나머지 3학년 하나가 어디 앉을 수 있어? 저기 3학년이 여기 아니면 여기 앉을 수 있지. 그럼 3학년이 여기 앉았다고 쳐봐. 3학년이 여기 앉았어. 그럼 여기 1학년 앉으면 되지. 몇 가지야? 아니야 얘들아 자 잡아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어차피 1, 2, 3학년이 앉을 자리가 결정이 되면 앉을 자리를 이제 두 자리 내가 결정을 했어. 그러고 나면 그냥 1학년 1학년끼리 2학년 2학년끼리 3학년 3학년끼리 자리 바꾸면 되지. 최종적으로 곱하기 몇을 해주면 되는 거야? 8. 다 2를 8. 됐어? 그러니까 앞에 몇 곱해놓고 시작하면 돼? 8 곱해놓고 시작을 하면 돼. 됐어? 근데 내가 3학년이 여기 앉으면 1학년 1학년 이렇게 앉으면 되지. 3학년이 여기 앉을 때도 1학년 1학년 이렇게 앉으면 되지. 됐어? 그러니까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 여기도 내가 여기 3학년 이렇게 앉혔어.
3항에 이렇게 앉히면 3항에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여기 하나밖에 못 앉지. 한 가지. 그럼 여기도 3항에 이렇게 앉았어. 그럼 3항에 어디 앉을 수 있어? 3항에 어디 앉을 수 있어? 한 가지. 여기 4. 여기 4는 뭐야? 2 더하기 1 더하기 1이야.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처음부터 이거 처리 안 하고 그냥 일일이 다 해도 돼. 안 헷갈려? 나는 헷갈려. 그래서 자리를 정해놓고 그 다음 그냥 사람들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왜냐면 매번 하면서 생각해야 되잖아. 아, 얘네들 잘 바꿨나? 아씨 바꿔서 이걸 곱했나? 그러니까 일을 여러 번 곱해놓다 보면 아씨 내가 이거 곱했었나? 헷갈리는데? 하고 다시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자리만 결정하고 학년끼리 자리만 바꾸면 되는 경우는 그냥 미리 곱해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자리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으면 돼. 됐지? 그 나쁘게 안. 그러니까 채명아 3P2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개수가 달라서. 됐어? 그러니까 졸지 말고. 마지막 12번. 12번도 어차피 케이스가 두 개인 건 알지 너네? 네. A 24가 A 20. 내가 A가 어차피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못 앉잖아. A를 여기 앉힐 거야. 야 근데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 5명인데 나는 이런 생각도 좀 필요할 것 같아.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달라.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마다 이거를 변형하는 게 다 달라.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쪽 선생님은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내시면 되잖아. 학교 선생님은. 근데 나는 몇 명의 선생님을 상대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많은 시야를 갖고 있어야 돼.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다 일단 AA 안 치는데 아까 그 초콜릿 몇 개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야 5명 안 치는데 여기 맥시멈 몇 명밖에 못 앉아? 한 칸씩은 다 떨어져야 되니까. 4명. 그럼 여기 4명 1명 앉을 때랑 3명 2명 앉을 때로 나눈다 생각을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이 생각 가지고 접근하신 선생님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 세트에 그걸 넣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좀 똑같아. 그러니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랑 개수를 나누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해. 내가 학교가 선생님들 중에 적은 편이거든. 보인고반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의 학교야.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어. 근데 학교 선생님들마다 모르겠다. 아무튼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두 줄의 말은 뭐야? 붙어있으면 안 된대. 됐어? 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위에 몇 명 앉아야 돼? 4명 앉아야 되지. 4명 앉으려면 어떻게 골라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골라줄 수밖에 없지. 그럼 이렇게 골라줄 수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조건이 걸려있어? B한테 조건이 걸려있지. 그럼 B가 앉을 수 있는 데는 21. 그치. 둘 중 하나 앉히고 나머지 3명 그냥 300돌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지. 요즘 여기까지 했다고 감탄하는 거야? 잘했어? 아니 절반이라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근데 아래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이번 A가 여기 앉아. 어디 못 앉아? 이렇게 못 앉지. 근데 이게 아까 그 생각이랑 일치해. 여기는 4명 1명 앉은 거지. 그러니까 위에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기에 3명 여기에 2명이 앉을 거야.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래? 왜 그래? 애초에 그치 만약에 위에 4명이 앉는다 그러면 4명이 어떻게 앉아? 못 앉지. 됐어?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에 앉혀야 돼? 23번에 반드시 앉혀야 되고 여기 이렇게 지워주면 되지.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일단은 16이랑 17 중에 둘 중 하나 무조건 앉는 거 아니야? 네. 그치? 16이랑 17 중에 둘 중 하나 무조건 앉아야 되면은 16이랑 17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어떻게 돼? 21. 그 다음 11이랑 12에도 둘 중 하나 앉아야 되지. 여기도 21. 그러니까 내가 21을 쓴 근거는 뭐야? 하면서 못 쳤어 내가. 동그라미 쳤지. 그럼 내가 앉을 자리를 결정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에는 무조건 앉을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내가 곱하기를 쓸 때마다 동그라미를 친 거야. 예시한 날 들어가면서. 오케이? 그럼 이제 또 누구부터 앉혀? B. 그럼 B가 앉을 자리 둘 중 하나. 그 다음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끝.
그래서 여기서 48가지, 저기서 12가지, 그래서 60가지. 그럼 결과론적으로 놓고 봐봐. 여기는 4명 1명 앉았지? 여기는 3명 2명 앉았지? 근데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도 푸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 해석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서 그런데 나는 결국 뒤에 문제는 4명 1명 앉힐 때랑 3명 2명 앉힐 때로 나누니까 좀 편하게 풀었어. 근데 내가 이 결론을 얻기까지 나도 엄청난 실패를 했지. 나 모든 케이스 다 써봤어. 지금 이거 내가 들고 있는 게 어차피 강의 노트인데 내가 직접 푼 거거든? 나 마지막 거 진짜로 모든 케이스 다 해봤어. 빼곡한 거 보이지?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낸 거야. 왜냐면 난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이렇게까지 해서 모든 경우를 다 해보고 너희가 최대한 최적의 경우로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진짜로 다 해봐. 나는 이게 별로 괴롭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과정만 좀 받아들여. 알겠지? 얼른 이거 정리하고 30분까지 정리하자. 30분까지 정리하고 다 된 애들은 호마크 풀고